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대표 옴부즈만님들과 또 함께 소통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온 많은 이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바와 같이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부패 신고와 신고자 보호 업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와 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업무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각 행정기관에 제기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비합리적인 제도까지 국민의 모든 불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권익위는 약 3만에서 5만여 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약 14%의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위가 특별히 취약계층에 특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신문고 제도입니다. 이동신문고는 이동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이나 장애인 등 소외 취약계층이 계신 곳에 권익위의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바로 현장에서 고충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설립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733개의 지역을 방문하여 그동안 2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였고 이 중에서 50여 %를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9월에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설치하였습니다.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은 태풍 피해 지역을 권익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해 복구 및 수해 방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선봉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문화예술계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현장에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이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해왔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주요 민원 해결 사례와 또 제도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동포들의 민원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노 병사들께서 참전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아 미국에서 참전 용사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재외 국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70여 전의 관계기관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분들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영문으로 된 병적 증명서를 발급해서 미국으로 송달하여 이분들께서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90대의 노 병사들께서는 권익위에 손수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모든 직원들도 큰 보람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생활과 치료를 돕기 위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국가가 경련으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건강검진 시 받는 치매 진단 검사 결과가 치매 안심센터에 제공되지 않았고 또한 60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치매 진단 검사 결과를 치매 안심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서 치매 환자를 적기에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매 관리 대상을 60세 미만의 취약계층 치매 환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도서벽지 마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치매 관리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제도 개선 사례입니다. 치료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와의 면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가족의 면회를 거절하거나 또 환자가 외부로 통신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환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 치료시설 환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신질환 입원 환자에 대한 면회 및 통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두 번째, 치료시설 입원 시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 열람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 사항을 정비하였고 넷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 항목에 환자 권리 보호 분야를 추가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초중고 학생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3년 만에 3배가량이 증가하여 권익위가 통학로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학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학교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은 통학로 중간에 설치된 전봇대로 인하여 이를 피하다가 차로로 다니다가 친구가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통학로 개선은 관련 기관이 많아서 그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되는 기관들과 합동하여 합동조사와 또 긴밀한 협의를 시행한 끝에 교통과 도로안전시설, 또 보도 개선,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매설하는 등의 총 4,800여 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를 실제로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집단 따돌림 문제는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이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 비실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에 대해서 그 비용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만약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신고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신변 보호 조치, 그리고 치료비, 또 이사 등을 위한 구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문화예술인과 농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연장을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한 공연업체의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해당 업체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환불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예술계 관계인들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공연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면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하고 또 대면 판매가 위축되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공직자 착관 선물 나눔 캠페인을 지난 설날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과 또 의료계나 변호사 협회 등의 민간 사이트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96년에 설립한 이후에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역시 권익위의 일원으로서 고되지만 헌신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힘을 실어주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국제 옴부즈만 회원 간의 많은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